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치가 분명하냐를 묻고, 이치가 분명한지 스스로 자명한지 아니면 모른다라고 하는 자각이 되는지, 요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문관이라고 하는 화두 또는 공안, 이것이 접해지면은 스스로 분명하든지 그 이치가 분명하든지, 또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모른다라고 하는 이 자각이 되든지, 모르니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고 그럴 거라는 생각은 답이 아니다. 같아, 이것은 모른다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은 단지 모를 뿐이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럴까 저럴까라는 생각은 전부 답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음.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 스쳐갈 뿐인, 단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자각만 분명한 이런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화두의 이 기능인 겁니다. 역할인 겁니다. 그리고 이치가 분명한지 점검이 되는 또 그런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런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삶의 어떤 이 관념과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냐 아니냐. 만약 이게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불편하고 괴롭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치에, 즉 화두가 묻는 이 이치에 분명하다면은 삶에서의 불편이나 괴로움 또한 얻게 될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통해서 어떤 이치가 분명해진다면은, 자각이 된다면은, 그럼 역시 지금까지 불편했던 삶에서의 불편이 이제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겠지요. 바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치를 이야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지와 같습니다. 점검하는, 스스로 이치가 분명한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 문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집을 가지고 한번 그런 우리가 법담을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대구에서 했을 때 다 못해서 금산에서 또 1박 2일로 해도 또 다 못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내일에 이 무문가는 48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48개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문 해계 스님이 1700공안 중에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48개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문제집입니다. 이 벽암록은 또 그 중에서 100개를 추려가지고, 이거는 100개의 화두에 대해서 원어극근 스님이 이렇게 모으고 여기 대해서 좀 이 설명을 곁들여서 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무문가보다 이 벽암록이 훨씬 뭐라고 그럴까, 굳이 좋다 싫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어극근 스님은 벌써 이 벽암록을 하실 때 사실은 이치가 분명하신 상태였던 것 같고, 그러나 무문해계 스님은 이 무문관이라고 하는 이것을 48칙을 이렇게 편집을 할 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뭔가 안내를 하실 때 아직 이치가 분명하시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수자라고, 그러니까 그때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선원에 가면은 방장 또는 조실 또는 이 선원장 또는 선지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행자들의 어떻게 보면 최고참 또는 수행자들의 반장 같은 수자가 있죠. 수자. 그러니까 그때 무문 해계 스님은 수자였고, 그러니까 수행자들의 맏형 또는 반장 같은 역할이어서, 가령 직접 선생님한테, 조실 또는 선원장한테 직접 묻기가 어려운 것을 물으면은 좀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이 서문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놓은 어떤 이 평과 송인가 송을 보면은 그렇게 이 벼감록만큼 그런 감칠맛이 잘 나질 않아요. 좀 어색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벼감록이 더 좋은데, 어쨌든 벼감록 100칙을 하려면은 이게 48칙도 벌써 우리가 오늘이 며칠째죠? 어떻게 보면은 딴 말 안 하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벌써 제일 처음 2박 3일, 지난번에 1박 2일 했으니까 벌써 4박 5일, 벌써 6박 7일 됩니까? 5박 7일이 됩니까? 벌써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 이 벼감록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한 반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48칙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 굳이 그 무문스님의 뭐 송 이렇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바로 문제집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서로 삶의 이 어떤 문제와 그리고 이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48칙하고 100칙하고는 중첩되는 것도 있나요? 중첩되는 게 일부 있어요. 그러면 천칙을 누가 다 얘기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이렇게 모아둔 걸 다 더하면 그렇겠죠. 다 더하면 그렇겠죠. 저도 한 번도 1700칙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48칙 중에서 40칙부터 이제 지난번 금산에서 했을 때 39칙까지 했습니다. 40칙인데 여기는 칙인데 칙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관이라고, 왜냐면 무문관 했으니까, 자, 요것이 이치가 분명한지 아닌지 관문 없는 관이다, 즉 문 없는 문이다. 그래서 칙이라고 그러지 않고 관이다 하는데, 관은 이 1관부터 48관은 순서직이 아니다. 1관을 통과해야 2관을 통과하고 2관을 통과해야 3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것부터, 이거는 순서가 없다. 어느 것부터 다 이치를 중복적으로도 묶고 있고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고 하는 거지, 이게 단계가 있어가지고 1관을 통과해야 2관에 갈 수 있고 2관을 통과해야 3관에 가는 이런 것이 아니다. 48관부터 시작되든 뭐 20관부터 시작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전부 다 각각 묻는 것이 단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즉 이치에 요 단계가 있고 요 단계 이런 것이 아니다. 매 여기에도 고스란히 이치가 다 드러나 있고 여기에도 고스란히 이치가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요게 요것보다 더 단순하니까 요것에 대한 이치가 분명해지고 나야 비로소 그 다음에 요거 이치가 분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여기에도 고스란히 온전한 이치가 다 드러나 있고 여기에도 고스란히 온전한 이치가 다 드러나 있고, 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는 여기에도 고스란히 이치가 다 드러나 있고, 요게 좀 복잡한 것 같고 요거는 단순한 것 같아도 여기에도 모든 이치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단계가 요거부터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요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개에 대한 이치가 분명해지고 그거보다 복잡한 인간에 대한 이치가 분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다. 모든 것에는 먼지 하나에도 다 모든 이치가 다 분명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40칙이라고 해서 40관이라고 해서 이 40번째 관문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이 현상과 이치라고 하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는 그런 경험과 이치라고 하는 이런 문제일 뿐이다.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일 뿐이다. 라는 점검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40칙, 40관. 그래서 정병을 차서 넘어뜨리다. 238페이지. 예. 그 다음에 참, 또, 다시 한번 더. 이 책을 제가, 지금 이 책과, 또 이 책과,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자,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잘 가령 오류가 없고 그 어떤 이 무문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또는 무문관을 가장 잘 안내하고 있는 그런 책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어서 제 눈에 띈 책이어서 그럴 뿐이지 가령 좋은 책이어서 오류가 없고 무문관을 잘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른 이런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른다. 저는 어떤 책이 있는지 무슨 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쩌다 보니까 가령 집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하고 있는 이 책들이 가령 어떤 제가 추천하는 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하다 보면은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무문관에 대해서 이 공안 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번역한 것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것 또한 어떤 그 삶의 경험 또는 현상적인 어떤 경험과 연관되기 때문에 혹시 가령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현장과 부딪히는 것 같은 상황이 돼도 역시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치가 분명하냐 아니냐를 묻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번역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 맥락에서 가령 번역이 잘못되면은 잘못됨이 드러날 거고 그렇게 드러나면서 이치가 분명해질 수 있는 거지. 이 번역이 꼭 잘 돼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예 무문간의 이 한문 자체도 가령 오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 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삶의 현장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치가 분명해질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40관 정병을 차서 넘어뜨리다. 정병이 뭡니까? 정병. 40칙. 요 책에는 뭐라고요? 40칙. 예. 이 책은 그냥 이 한문을 그대로 하니 적도 정병. 여기는 정병을 차서 넘어뜨리다. 적도 정병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한자를 사실 이게 적자가 엄청 어려운 자리예요. 이거 만약에 이게 적도 정병 이렇게 안 해놨으면 제가 이 한자를 읽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적도 정병 해놔서 이게 적도 정병인갑다 알 수가 있지. 한자가 굉장히 어려운 한자도 있어요. 적자는 이건 도저히 제가 보지도 못한 한자여서 만약에 이분이 적도정병이라고 안 붙여놨다면 제가 이 한자도 모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적도정병, 이게 정병을 차서 넘어뜨리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책하고 두 개를 하니까 이런 점에서 참 좋네요. 그래서 적도정병, 정병을 차서 넘어뜨리다. 이 정병은 줄을 보니까 물을 담아 먹는 병이랍니다. 그러니까 물병이라는 뜻이죠. 정병은 물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병 이러면 좀 뭐 알아듣겠는데 정병 이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도대체 이 화두를 갖다가 해석도 안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적도정병 뜻도 모르면서 그래야 된다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병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정병은 물을 담아 먹는 물병이랍니다. 그래서 물병을 차서 넘어뜨리다. 자, 위산 화상은 처음에 백장 해상에서 전자를 맡고 있었다. 위산이라고 하는 선임. 이분은 중국 선종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위양종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종의 종파를 만드실 정도로 아주 뛰어나신 그런 선사, 선지식, 조사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할 때
백장스님이라고 또 유명한 선지식이 있어요. 백장스님의 해상, 즉 그 수행자들 모임에 거기에 같은 수행자로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전자를 맡고 있었대요. 전자가 뭐냐 하면은, 전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선원 같은 데 가면은 있을 텐데, 전자가 선원에서 식사, 의복, 방석, 이부자리 등을 담당하는 소임을 맡은 사람을 전자라고 그러네요. 식사, 이쪽에 한번 봅시다. 너무 좀 그런데, 이쪽에서 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공양주라고 한대요. 전자를 공양주라고 한대요. 선방의 여러 직책 중 하나로 대중의 밥을 하루에 3번씩 지어야 하니 모두 전자직을 끓여 했다. 그러니까 옛날은 공양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선원에서 수행을 같이 하게 되면은 소임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당신은 전자, 당신은 수자, 당신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전자는 이 공양주에서 하루에 3번씩 법을 하는데 이걸 다 책임져야 되니 다 수행자들이 안 하려고 했던 그런 직이었다. 그러나 도가 높고 뜻있는 사람 중에서 음덕을 쌓기 위해 이 일을 자청해서 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위산스님도 그러하였다. 여기서 음덕이라고 그랬는데, 이 음덕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전자, 왜 절에 가면은 사실 공양주의 도력이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항상 이 도의 점검이 되는 것은,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이 도에 대한 관심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도라고 이름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기가 어렵다. 왜냐? 정말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은 온통 자기의 관념으로 사라지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 삶에서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에 관심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그럼으로써 대자유의 삶이 되는,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는 계기가 된다. 즉 처음 시작이 된다. 우리는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괴로움을 통하지 않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것을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고성제라고 그랬지, 괴로움이 안 좋은 거다라는 게 아니라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다. 성스러운 진리, 성스럽다. 괴로움은 성스럽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누구든 예외 없이 반드시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워지지,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자유로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란 예외 없이 그러한, 이것을 진리라고, 누구나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진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되는데 어떤 사람은 경험되지 않는다, 이러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은 누구나 경험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그러지? 다른 사람들 보면 다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예, 그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경험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스스로만 경험되고 스스로만 알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괴롭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럼 괴로운 원인이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었어. 언젠가는 누구나 도저히 이 괴로운 이런 상태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다 치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치가 분명해서 이제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통해서 어떤 이치가 분명해져서, 그래서 이제 불편이 없게 되지 않는 한 누구나 다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예외가 없다. 부처님 또한 예외가 아니다. 부처님도 그러하셨고,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하는, 아니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괴로움 경험돼야 되는데, 근데 수행자가 돼서 괴로움을 살살 피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수행자는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다.
직면될 수 있는 괴로움. 괴로움은 피한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요 괴로울 일을 피하면은 괴로움이 없을 것 같아도 그러면은 괴로움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잠복하고 있다가 언제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차라리 드러날 것은 빨리 드러나는 게 오히려 좋다. 세상에 지금 이 순간 괴로운 사람들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은 바로 성스러운 진리가 알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아직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공덕이라면 공덕이고 복이라면 복인 거지.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예수님도 시련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 천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 또한 바로 그 괴로움의 경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하게 경험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져서 평온히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질 수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괴로운 것 지금 나는 왜 괴로워 왜 이래라고 한탄할 문제가 아니죠. 한탄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는 일을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싫어하는 거 도맡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산 스님은 실제로 국자하고 밥죽을 가지고 다니셨다나 어디 절로 수행하러 가시면 가지고 가서 그거 가면 그거 보면 가면은 내가 공양주 내가 맡아서 할게. 다들 싫어하니까. 요즘처럼 어떻습니까? 공양주 보살이 있어. 스님은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옷도 제일 좋은 옷 입고 방도 제일 좋게 하고 에어컨 난방 수행자가 이런 것이 아니다. 수행자가 직접 밥도 해먹고 직접 다 불도 떼고 나무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백장 스님이 그랬나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마.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도 마. 그것은 이제 부처님 정도 되니까 부처님이 야 이제 나는 깨달았고 그랬으니 야 너 가서 그 공양 탁발해가 와서 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나한테 줘 이러셨나요? 무슨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탁발하신 거예요. 응? 요즘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스님한테 좋은 거 있으면 저 큰 스님한테 가서 다 상납해야 되나요? 안 그런가요? 알아서 다 상납하나요? 예. 자, 이 수행자란 이 가령 수행이 끝나가지고 이제 대접받을 이런 것이 아니다. 수행의 삶이란 큰 스님의 삶이 따로 있고 큰 스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직 이제 처음 들어가면 사미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수행의 삶이란 다 똑같다.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나 그냥 오래된 사람이 똑같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직접 탁발하시고 직접 그러셨지. 이제 나는 깨달았으니 앉아서 자 누가 가져온 것 중에 맛있는 거 깨끗한 거 좋은 거만 가지고 와 이러지 않으셨다. 자 처해진 대로. 예. 자 그래서 아직 수행자니 내가 자 힘들고 그런다면 내가 할게. 그래서 이 위산 스님은 어떤 그렇게 다니셨다라는 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큰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위양종이라고 하는 선종의 그런 종파를 새로 그럼 자기가 창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맡아보니까 그게 종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큰 조사 스님이 됐다. 큰 깨달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 그걸 다 피했다면은 나는 지금 수행 열심히 해야 될 뻔한데 언제 가서 공양주하고 나물 따듬고 불 떼고 이래야 돼. 나 그런 거 안 하고 나는 정말 수행만 할래요. 스님 지금 수행 시간도 모자란데 정말 수행만 할게요. 이런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수행이죠.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불편함이 일어나는 그 현장 여기에 바로 수행이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위산 스님은 전자였답니다. 전자를 맡고 있었다.
그 백장 스님이 장차 이제 그때 마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대위산의 주인을 선발하려고 수자와 함께 대중 앞에서 한마디씩 하게 하여 격식을 벗어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대위산이 어딘지 모르지만 대위산에다가 아마 새로 수행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맡을 사람을 이제 그 수행 중에 자기가 양쪽도 할 수 없으니 이 백장 스님이 이제 새로 절을 어떻게 뭐 인연이 돼서 누군가가 하나 절을 지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절이 하나 생겼는데 백장 스님이 양쪽을 다 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 맡길 사람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공부하고 있던 수행자 중에서 한 사람을 그걸 맡을 만한 사람을 선발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자는 누굽니까? 그 수행자 중에서 제일 맞이 또는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그런 역할을 주는 거죠. 반장과 같은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자. 그러니까 이 왜 우리가 전에 육조 단경 할 때 오조 홍인 스님의 그 해상 수행자 그룹의 수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신수대사였죠. 그런데 바로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저 어디 아직 머리도 제대로 깎지 않은 이제 사미가 아직 정식 중도 아닌 사미가 와서 낚아쳐가지고 그냥 달아났을 때 그때 수자가 나왔었죠. 그때 신수 스님. 예. 이제 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와 함께 대중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한마디 일러봐라. 만약에 어떤 이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치가 분명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새로 대의산에다가 여는 이 절 수행처를 맡기겠다. 즉 이제 수행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백장 스님이 정병, 물병을 앞에다 이렇게 정병을 대중들이 저 앞에 있는데 대중은 누굽니까? 이때는 이제 절에 수행에 있는 사람이었죠. 수행하러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가장 뛰어난 수자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 신수대사 때도 신수대사가 당연히 오조 홍인 스님의 가사를 의발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듯이 수자면은 당연히 차기에 이제 이 선원장이 될 사람으로 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도 이제 수자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자는 당연히 그렇고 수자와 같이 한번 붙어볼 사람 나와서 해봐 이렇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물병을 놓고 백장선 이런 거예요. 물병을 놓고 물병이 정병이라고 했죠. 정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즉 물병을 물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물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무엇이라고 부를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수자가 이런 거예요. 나무 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나무 토막. 물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를래? 나무 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나무 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는 이제 정병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했는데 요 뒤에 가면은 하나가 더 나와요. 이런 게 아마 몇 개 나오든지 전에도 나왔었나? 잘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요 뒤에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병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물병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번 읽어봐. 물병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물병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뒤에 물병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 없어요. 물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럼 한번 불러봐. 읽어봐. 그러니까 나무 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나무 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나무 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주인공인 위산 스님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도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위산이 그냥 이 정병을 발로 차버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나가버렸대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웃으면서 말한 거예요. 수자가 촌놈한테 졌다. 그때 위산 스님은 전자니까 공양주니까 어떻게 보면 공양주는 제일 쫄병들이 하는 일이죠.
이거는 뭐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한 거지만은 제일 가면은 절에 수행 가면 제일 뭐 해요? 절에 가서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처음에 절에 가면 3위가 되면은 공연관에서 밥 하죠. 제일 처음에는 예, 아마 밥도 못 해요. 나물 다듬어 줘야 되고 온통 이런 거 해야죠. 그 다음에 불 떼야 되고 이런 거 하죠. 제일 처음에 나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차츰 나무 하다가 이제 불 때는 소임 되면 나무 하라는 거니까 불 때는 소임 되면은 조금 한 거고, 옆에서 계속 보다가 나중에 이제 밥 하게 되면 상당히 높아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제일 쫄병들이 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일 쫄병이었는데 제일 수자, 제일 수행이 뛰어나고 또는 반장을 이겼다 이런 거죠. 이제 제일 아직 이 촌놈이라고 그랬는데 촌놈이 됐든 뭐 아직 이 초심자가 됐든 저 이제 뭐 이 밥하는 놈한테 이 수자가 졌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위산 스님한테 이 산을 그 절을 맡겼다라 이런 것인 거예요. 자, 이게 화두예요. 이거 화두예요. 그래서 이제 위산 스님이 선언장이 돼서, 즉 선지식이 돼서 이제 법을 펼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게 화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화두는 뭡니까? 정병, 물병을 놓고 물병을 물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럼 뭐라고 그럴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게 화두죠. 이게 화두입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그러는지 봅시다. 예, 내가 정병을 땅에 놓고 정병이라고 부르지 못하리니 그때들은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러니까 수자가 문지방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저기 나무토마이라고 그러고 문지방이라고 그러고 뭐 번역상에 있어도 뭐 우리는 문지방이 맞는지 나무토막이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뭐 이 문지방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라든 나무토막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라든 뭐 별 다를 바는 없죠. 근데 이산 스님은 정병을 차버리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화두입니다. 자, 물병을 물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할래? 한번 일러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분명합니까? 자, 물병을 물병이라고 부르지 못한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 보온병이라고 그럽니까? 자, 보온병을 보온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럼 뭐라고 부를래? 또는 한번 일러봐라. 보온병을 보온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한번 일러봐라. 그런데 수자는 문지방 또는 나무토막이라고 불러도 안 된다. 나무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나무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나무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나무토막이라고 또는 문지방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거 문지방 하면 안 돼요? 참, 이걸 문지방으로 쓰면 안 돼요? 네? 무슨 교정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예. 아니, 이거 요즘 왜 소주 마시고 난 소주병 가지고 집도 짓죠? 흙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흙 속에 이렇게 끼워서 집도 짓죠? 그럼 그것을 소주병입니까? 건축 자재입니까? 자, 이게 보온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럼 한번 일러봐라. 그러니까 나무토막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나무토막 부를 수도. 근데 여기서 이제 나무토막은 좀 그렇고 문지방이라고 한 그 해석을 한번 봅시다. 문지방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문지방으로 쓰면 안 돼요. 요 빈 거 요렇게 해서 쏟아질라. 앞에다 요렇게 놓고 요렇게 해서 요 시멘트 여기에서 요거 밟고 들어가는 문지방으로 쓰면 안 되나요? 단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단정하지 말라는 뜻까지. 예, 예. 자, 단정할 수 없죠? 보온병. 요것만 보온병입니까? 요것만 보온입니까? 응? 아나타님, 자연인 프로그램 많이 봤다고 그랬지요? 네. 자연인들은 이 여름에 이게 참 온만 합니까? 다원님 어디 가시는? 이게 여름에 시원한 걸 넣으면 이게 시원한 것도 되죠? 네. 네. 응?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거죠? 네. 따뜻한 거면 시원한 것도 되죠? 얼음도 모래. 예. 그럼 이제 자연인들이 저 산속에 살면은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여름에 음식이 잘 상하잖아요. 그럼 시원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해요? 예? 물속에 아니면 예. 토구를 파서 한다든가, 옹골파가. 예. 또는 찬물 나는 그 샘에다가 이렇게 담가둔다든가, 자, 그러면 그걸 샘물이라고 부를래요? 냉장고라고 부를래요? 단정을 못 짓죠. 근데 우리는 온통 단정을 짓잖아요. 남자, 여자도 그 단정 아닌가요? 규정 아닌가요? 이게 보온병 하듯이 여자, 남자 하는 거 규정 아닌가요? 그렇게 규정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우리는 남자, 여자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도 있네.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것도 있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이미 있는 놈을 갖다 인정 안 하면 어쩔 건데, 이걸. 이게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안 좋아해. 그리고 남자인데 여자랑 안 살고 남자랑 살겠대.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놈.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자, 우리는 남자 여자라는 이 규정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산 스님이 여자들은 성공 못한다.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승산 스님 감명 받아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됐는데, 성불 못하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냐고. 그러니까 스님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여자들은 성불 못한다고 규정할 수가 있냐.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나 다시 돌아갈래, 머리 기르고. 그러니까 승산 스님이 그래 가려면 가라. 근데 네가 여자냐? 가도 좋지만 네가 여자냐?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라는 관념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자라는 관념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성불할 수가 있냐고요. 성불은 뭐냐? 이치에 분명한 건데, 응? 그걸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여자라는 관념에 빠져 있으면은 성불 못한다는 얘기였지. 여자라는 실체가 있냐? 그래, 네가 여자야? 라는 거죠. 자, 어디 갔지? 이게 물병이야? 자, 이게 물병이야? 병원에 가니까요, 오줌 받아오래요. 근데, 자, 평상시에 오줌을 받아오라면 이게 안 상하도록 여기다가 잘 넣어서 안 상하도록, 열도 안 되도록 이런 데 넣어가지고 잘 보였다 병원에 가져가면 이게 오줌통이요, 오줌병이요, 물병이요. 어떻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로 묻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물병이라고 하면 뭐라고 부를 건데? 결국 우리가 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런 현상, 요런 모양의 얽매임이죠. 결국 요런 것을 물병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 규정, 상의 얽매임이죠. 은연중에 물병은 영원히 물병이라고 하는, 물병은 실제로 물병이라고 하는, 여기도 그렇지만은, 요런 모습, 요런 현상이
실제 하는, 항상 하는 이런 거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물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자, 물병이다 우리가 부른다. 물병이라 부른다. 남자라 부른다. 여자라 부른다. 오줌통이라 부른다. 뭐 찻잔이라 부른다. 모든 이름, 모든 관념. 그것은 뭔가요? 그런데 과연 문지방이라 부를 수 없다. 그래, 부를 수 없다는 것은 그래, 좋아.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좋아. 부를 수 없다는 것은 좋아. 그렇죠? 문지방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뭐 불러도 되지. 부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관념 노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정도의 대답 가지고는. 그러니까 왜 여기 한문으로 보면은 자 출격이라면 출격장부 이러죠. 격을 뛰어넘은, 즉 격이란 뭐예요? 관념을 뛰어넘은 현상에 얽매임이 없는, 즉 격을 뛰어넘은 출격장구란 이치에 분명한 현상에 얽매임이 없는, 이치가 분명해야 이것의 실상이, 자, 이 물병의 실상이, 이건 현상이고, 이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조건이 바뀌면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이게 그대로 천도 불 속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없어지나, 녹아지나, 그건 잘 모르겠네. 이거는. 하여튼, 이게 조금만 다르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천도에 들어가면 이런 색깔 같은 건 다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하여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바로 이 현상과 요 모습의 얽매임이 아닌가. 자, 요것에 대한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면 어떤 이런 모습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이 아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이란 뭔가? 그러니까 그런 실상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 것인가? 뭐라고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붙일 수 있습니까? 자, 물병이라고 부르면은 안 된다. 밀려봐라. 그래요. 그 중에 이 유산 스님이 이걸 발로 차고 그냥 발로 차버려서 다행이지. 이럴 수도 있죠. 당신이 한번 해봐. 그러면 선생님 당신이 해봐요. 당신은 그럼 뭐라고 할래요?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타타님,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저는 모르겠고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타타님이 그랬어요. 이게 물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물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자, 그럼 한마디 일러봐라. 그럼 선생님 한번 일러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인간다 그러겠죠. 예? 인간다. 정답을 그러겠죠. 그 정답을 맞춘지 아니면 흉내내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보면 이 책이 재밌는 기현사라가 있어요. 자, 숭산 스님이 여기 기현사에 다과상을 깎아 담아놓은 감접시를 가리키며 대원거사, 이거 지신 분이 다시 대원거사예요. 재밌게도 요걸 하신 분이 대원거사예요. 이분이 요게 주인공이야. 기현사라에 실제로. 그래서 숭산 스님이 이 대원거사에게 물었어요. 감접실 앞에서 이거 감이라 해도 옳지 않으니 한번 일러보시오 이런 거예요. 감이라 해도 옳지, 똑같이 흉내낸 거죠. 이 물병이라 해도 맞지 않으니 뭐라고 할래요? 하는 거 똑같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대원거사가 감접실을 때려 날려버렸대요. 자, 이치의 분명함인가 아니면 컨닝한 건가? 요 공안을 컨닝한 건가 이치의 분명함인가? 라는 거예요. 자, 컨닝했는지 이치의 분명한지 뭔데 컨닝한 놈한테 인가해 주실래요? 느낌을 하잖아요. 느낌을 알아요? 예. 우리는 느낌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어쨌든
예, 뭐 어떻게든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치 분명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게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컨닝했는지 알 수가 없죠. 또 이거 컨닝하면은 이러면 되죠. 그러면 이선생님이 야 그렇게 발로 차버리니까 야 그래 네가 됐다라고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거 봤어요. 이것을 잘 알아요. 이 감이라 부를 수도 없다. 뭐라고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져 뿌리는 거지. 감접실을 문 밖으로. 자, 이게 컨닝한 거예요? 이치가 분명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이럴 수도 있죠. 이리 와봐 알아서 야 대답 잘하네 이러고 빰짝이로 좀 해줘. 가까이 오면 새끼는 컨닝했지. 그러니까 맞아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 즉 이걸 묻는 것은 단지 이것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러한 거다 이것만 아는 것도 답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의 실상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집어 던지든 아니 당신이 한번 여기 해보세요 그러면 라고 하든 이것에 대한 실상이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단지 물병이다라고 하는 이 관념과 이 현상과 이 모습에 대한 그냥 단지 이름이 어떠냐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합니까? 만약에 그럴 거야 라든가 이제 나도 컨닝했어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래서 똑같이 흉내를 냈다고 해서 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관문을 통과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뒤에 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니다.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이 물병이다 또는 물병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 현상, 어떤 우리가 관념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실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 이치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추측하지 마시고 때리잡지 마시고 분명하냐 아니면 모르겠어 분명 모른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든지 이 둘이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 만물 만상에 보이는 모든 우리가 이름 붙이는 여자가 뭔지 남자가 뭔지 컵이 뭔지 나무가 뭔지 개가 뭔지 다 모르는 거다. 그러니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지 모를 뿐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해야지 이것은 그럴 거야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런 생각이 나면 그런 생각은 그냥 일하다 사라지는 것일 뿐 답도 아니요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 답도 아니니 중요할 것도 아니니 그냥 무심한 신경 쓰는 게 없는 그냥 일어나든 말든 사라지든 말든 이런 무심함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항상 그때 어떤 그 삶의 경험 또는 뭔가의 의문이 있으시다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른다는 게 흉이 아니네요, 그죠? 흉이 아닙니다. 흉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모른다 하면 바보로 하는데. 예, 아닙니다. 사실 안다라는 것이 흉입니다. 사실 안다라는 것이 모르는 겁니다. 저야
물병을 찰 수 있을 그런 것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찰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이랄까 그런 깨우침이랄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차고 싶죠. 근데 그렇다면 거사님은 아까 그렇게 물병을 이렇게 뭐라고 부를 거냐 할 때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거사님의 말씀.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한번 이리 와보십시오. 자, 다른 사람이 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항상 수행자는 스스로 점검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나차스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그것이 답입니까? 이게 실제로 물병을 찾다 이것도 가령 백장 스님이 인정해줬다고 했지만은 이것도 답이 아닌데 이것도 이 사람한테 그 상황 그때 그 순간 답이었을 뿐 똑같은 다른 상황이 오면은 그것도 답이 아닌데 예.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치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일 뿐이죠.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는 이미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지. 자, 그래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지 말고 스스로 분명한지 아닌지 이 점검 그리고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이 경험을 이야기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에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것은 관념 논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가령 후보 당신은 분명합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없이 자, 이 스스로 분명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드러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저는 이미 다 간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조주 간파인가 했었죠? 조주 스님이 다 간파가 됐다. 어떻게 간파가 된가? 자, 매 순간 한마디 말 속에서도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파는 다 된다. 분명하면 스스로 분명하면 간파가 다 되는 것이니 물어볼 필요도 없다. 조주 스님이 그때 어떻게 했나요? 똑같이 가서 어디서는 어디로 갑니까? 묻고 똑같은 경험을 했을 뿐이죠. 다른 어떤 것을 했다는 기억이 없죠. 자, 그래도 이미 간파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반드시 물으래요. 제가 여기 의복의사한테 배우러 왔는데 의복의사님 당신 깨달았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래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을 공부하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은 거고 아직 깨달지 못했다 그러면 깨달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그럼 제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 사람 당신은 내가 이제 깨달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알겠어요? 안 깨달았다 그러면은 당신은 안 깨달았던 것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지도 모르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물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 또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 또한 바로 무지소칠 뿐이죠. 그런 말들은. 자, 그 점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내가 거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모든 학문은 하든지 책을 읽든지 간에 그게 어떤 반정이 없고 하면 한 사람도 다 그러려고 봐야 돼.
이렇다 저렇다 가는 말고 이렇게 갔다 저것 갔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엉터리라는 걸 내가 요즘 알았어요. 예. 예, 그게 엉터리가 차라리 모른다 하니 저 대장 편하고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제 책을 보기 싫더라고요. 예. 아니 이상한데 요즘 일체 같은 거 책 안 보고 그냥 권사님 카페에 들어가서 그것만 이제 재미를 듣고 그러는데 나는 공부를 때까지 안 한다 해도 내 나름대로 해도 상당히 많이 한 편이었거든요. 책 같은 거 안 본다 해도 찾아보고 또 뭐 다른 카페에 들어가서도 이야기 들어보고 하는데 그게 자꾸 뭐 이런 거 갖다 저런 거 갖다 결론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체인가 그 책을 잘 안 보고 카페 들어가지 안 하고 그렇게 현재 지내고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되어 있는 건지 예, 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면은 잘못됨입니다. 자, 이제 가령 이제 카페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잘못됨이고, 즉 도에서 은남이죠. 잘못됨이라는 것은 도라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많은 곳을 여기저기 다 들어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은남이죠. 자, 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또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 뿐이고 그 카페에 들어가서도 보일 뿐이고 들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안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나아진다라는 거죠.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도라는 상태고 도라는 상태면은 굳이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작용이 안 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들어가게 되든 안 들어가게 되든 자, 도라는 상태가 중요한 거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자꾸 관심이 일어나서 자꾸 마음이 일어나서 찾아보게 된다는 거와 즉 어떻게 보면 자꾸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와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자연 현상으로서 도라는 상태와 아닌 상태의 차이죠. 차이입니다. 물론 도라는 상태에서도 자꾸 관심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관심이 나는 겁니까? 도라는 상태에서 뭔가 들리는데 자꾸 어떤 의문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죠. 도라는 상태에도 의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관심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문제는 의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문제죠. 의문이. 즉 어떤 도라는 상태 그렇게 되지만은 도라는 상태로서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면은 점점 뭔가 의문이라는 것은 점점 안 일어나지게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금방 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데는 항상 미련이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데는 미련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네. 오해하실랑가 몰라도 절대 부정적이고 예, 않고 저는 그냥 순간에 느낌이 거사님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필이 탁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딱 맥혀 있는데 이렇게 근데 거사님이 뭔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거사님이 뭔가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뭐 필이 딱 올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질문을 예. 권사님을 의심하고 뭐 아, 예. 자. 뭔가 느낌이 갔을 건데요. 예. 가면 느낌이 올까? 그게, 아니, 근데 이제 나찼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까지 잡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걸, 자,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이제 수행자들이서, 즉, 스님들이서, 수행자 하면 이제 우리 대성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항상 이 수행자죠. 수행자가 스님으로 이제 표성이 되는 거죠. 스님하면 수행자의 대명사 같은 것 있죠. 이 스님들이서 이렇게 이제 만행을 하고 있었어요. 만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큰 강물이 있는데 물이 꽤 깊은 물이죠. 꽤 깊은 물인데 한 뭐 이만큼 들어왔는지 이만큼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쁜 아가씨가 그걸 못 건너가지고 그러면은 다 옷 다 줬고 뭐 이럴 테니까 못 건너가지고 거기서 건너가야 될 모양인데 그걸 못 건너가지고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스님 둘이 걸어가다가 이 한 스님이 내가 어부다 건너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부다 한 스님 건네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주고 이제 또 다시 또 두 명 또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한참을 가다가 옆에 이제 안 업어 건네준 스님이 그런 거예요. 스님 그거 잘못했잖아요. 수행자가 어떻게 여자를 갖다가 업고서 그렇게 건네줄 수가 있냐고 한참을 가다가 그런 거예요. 스님 그걸 아직도 지금 가지고 다녀요? 그 업어준 스님. 나는 여자를 그때 업었고 여자를 그때 내려줌으로써 이미 다 지나갔는데 아니 스님은 지금도 아직도 그 여자를 마음에다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업어줄 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업어줄 걸 하는 생각. 이 떨쳐버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 수행자 이러면 안 되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생각에 그 보이는 모습과 계율과 온갖 곳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참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이제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다가 스님 그러면 안 되지. 수행자가 어떻게 아가씨를 갖다가 이렇게 업어서 건네줄 수가 있냐. 이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불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어 건네주세요. 아니 나는 그 강 건너고 나서 여자 내려놓고 왔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여자를 갖다가 마음에 지금 품고 있는 거냐? 자, 그렇습니다. 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아까 이제 뒷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꼴이라고 그런다. 우리 삶은 도의 삶은 요렇게 들어와서 그냥 요렇게 가는, 요렇게 조금 더 먹는 소리는 요렇게 들어와 요렇게 갖고 생각은 그냥 일어나서 그냥 사라질 뿐이고. 자, 전부 다 이런 것인데, 자, 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저 소리가 나를 욕하는 소리 같은데 이어서 그냥 확 쏘아붙여 마라.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은 지금 소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시비를 하고 있는 거죠. 분별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은 차마 거기서 뭐라 하지는 못하고 집에 와서 계속 마음이 그래서 잠자리에 누우니까 계속 그 생각이 나서 그때 그냥 막 따지고 들고 막 뭐라 했어야 되는데 그 계속 찝찝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들려서 그냥 그대로 가는, 이게 도라고 하는 거죠. 뭔가 계속 이 미심쩍은 거예요. 자, 제가 똥 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흔쾌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경험이. 자, 생각의 경험, 여기서 나온 경험이 흔쾌하지 못한 거예요. 자, 뭐냐?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볼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여기에 계속 신경 쓰기 때문에, 즉 그렇다는 것은 바로 나라는 이 관념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이 많이 신경 쓰이죠. 내가 없으면 신경 쓰는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든 그걸로 끝. 여자를 업었든 어쨌든 그냥 그래서 없는 순간, 그리고 내려놓은 순간 끝.
자, 이게 도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라고 답할까? 뭐라고 이야기해주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듣질 않아. 사실 듣는 것 같아. 듣질 않고 뭘 해줄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온통. 그러니까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는 들을 때 듣기만 해라. 뭔가를 말해줄 걸 생각하지 말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고 무슨 말을 해주지? 어떻게 말을 하지? 라고 하니까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빠져있으니 들리는 것이 아니죠? 그럼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한 이야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관계가 없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 삶이 맨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삶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도의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 저기 아나따님에 가까이 있는 어느 분이 의복의사 순사입이다. 왜? 명상말에 여자랑 둘이 평상에 여자랑 둘이 살지 않느냐? 순사입이다. 자, 그런 사입이라고 하든 말든. 자, 왜?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일일이 다 신경 쓸까요? 다 다른데 다 같다면은 신경 쓸 수도 있겠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또는 난 사입이 아닙니다라고 하겠지만 사입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해명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다 신경 쓸까요? 다들 자기 경험에 의한 자기 생각일 뿐인데 그러니 신경 쓰임이 없죠. 자, 그러니 여기서 나온 말이든 여기서 일어나는 거든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 또한 신경 쓰임이 없는 거죠. 왜 신경 쓸 길이 아니잖아. 사실과 다른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온 그 생각에 신경을 쓴다? 사실이면 신경 쓰지. 그러니 들리는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소리에 시비 걸지 않는,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일 뿐이죠. 생각이라는 건 이 생각 또한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나 여수이라는 생각이나 똑같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생각에 신경 쓰임이 없는,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냥 그대로일 뿐인. 자, 나가면 끝이야. 그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중생의 삶이죠. 도인의 삶은 그 자리에서 뭐가 나가든 그걸로 끝. 뭐가 일어나든 끝. 무슨 생각이 나도 끝. 일어났던 그 순간이 그때일 뿐인 거죠. 왜? 신경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뭡니까? 아까 두 스님의 일화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낙처고, 그리고 바로 우과창문이라는 물소가 창문을 통과하는 비유로서 그런 삶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주는 그런 것인 거예요. 나차스님도 그 점검을 하시는 것이, 그 점검만 하시면 본전 뽑으신 겁니다. 예. 지금 같은 그런 게 진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명에서 흥분 안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수행하는데 좀 슬럼프가 빠져가지고 무관심 해짐으로써 이제 의문이 진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역에 알 수가 있고, 내가 진짜 자명해서 의문이 없어지는 것은 관념에 빠지지 않으니 의문이 없는 거죠. 모든 의문은 모르는 주체가 있는 의문이 아니라 그냥 의문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 모르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게으름으로써 의문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의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푹 빠져 있으면은 다른 데 대한 것이 없죠. 예를 들면 지금 도박에 푹 빠져 있어요. 근데 집에서 식구들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아무 자각이 없죠. 의문이 없죠. 집을 팔아먹어도
집 팔아가지고 집 한 돈 가지고 해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의문이 안 일어나죠. 폭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이죠. 그런 차이죠. 그런 게 없을 경우에 네. 조금 전에 뭐 도박이라든지 이런 데 있으면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그 전에 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좀뭐 간신히 그러니까 다른 옛날 같으면은 이걸 뭔가 찾으려고 다른 사이트 들어가보고 책도 보고 엄청 많이 했는데 앉아하면 이제 그런 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과연 내가 이제 이 무관심이지도 그런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념에 빠짐이 덜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관념일 뿐이죠. 도대체 부지런한 것은 어떤 것이 부지런한가요? 우리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부지런하다 하지만은 세상에 일한다는 것은 관념의 세상에만 있는 거지 이치에서는 일한다는 것은 없다. 즉 경험만 있을 뿐이다. 요 다음만 있고 보임만 있고 들림만 있다. 그러면 괴롭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이 있다고 해서 그럼 보임도 없고 들림도 없고 느껴짐도 없는 건가? 이렇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 도의 삶에서 부지런한가?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념의 세상에서만 있지. 똑같다는 거예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이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도 결국엔 이런 경험일 뿐이고 게으르다는 것도 이런 경험일 뿐이지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는 것은 관념일 뿐이죠. 이걸 존재라고 하는 착각 상태 무지의 상태에서만 있는 것이지 도라고 하는 경험되는 그대로에서는 부지런함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이 게으름하고 뭐 부지런하고 그 관념을 떠나서 자명함이 어떤 자명함이 있다는 이야기.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더 자명한 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어 자명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이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이치. 그 이치만 몇 개만 알아 다 자명하다고 나는 그렇게 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문관을 하지만은 그 48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자명하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뭐냐? 바로 관념의 얽매임이 줄어들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규정함이 줄어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온통 도라는 상태다, 원래 도라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념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도라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념에 얽매임이 없는 상태를 도라 그런다. 그럼 도라고 하는 상태일 때 이치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자명함이라는 것이 경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상태라고 해서 다 자명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념의 얽매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령 뭔가 막 바쁘다고 느껴진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 그러나 이치가 분명한 즉 자명하고는 아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하면은 저 도라는 상태면은 관념의 얽매임이 없는 상태면은 문득 이치 분명함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이 무문관을 들었을 때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모르겠어라고 그렇게 경험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름으로 또는 그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되는 사실이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럼 안 되면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봐봐, 우리 학문을 하다 보면 A가 이런 말을 하고 B가 이런 말을 딱 하고 쭉 나오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어떤 철학자는 철학, 독일에서 철학 공부하는 사람 많이 하는데 그런 건 뭐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나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위치만 자명하면은 누가 이러냐 하고 누가 저러냐는 상호적으로는 알 필요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하나 하면 끝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가 자명함을 찰나에 일어나고 살아있다고 그렇게 잠깐 이해를 못했어. 그걸 저리 이해했으면 이해가 다 됐을 건데 자명함이 계속 지속된다고 내가 그래 지금 받아들여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자명이 일어났다고 사라지고 이렇게 됐으면 이해가 다 했는데 내가 자명함이 꾸준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명하면 계속 자명하는 게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게? 예, 자명이라는 것도 자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자명이라고 볼 수 없지. 아니, 자명이라는 것도 찰나의 문제, 즉 들리는 이 순간의 문제지 항상 자명함이 아니고 지금 들리는 이 순간에 가령 착각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자명하다 하는 거는 좀 희약된 말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은 그런 걸 깨달음이 딱 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자명하다고 우리가 목적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명하는 거하고 또 해탈하는 거하고 해탈은 못했다 할지라도 자명하는 거는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자, 자명과 해탈은 사실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들리는 이 순간의 문제고 보이는 이 순간의 문제인데, 가령 아직 가령 어떤 의문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들리는 이 순간 어떤 특정의 이 경험, 이 찰나의 이 경험에서는 어떤 의문도 없는 상태의 경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다음 어떤 들림에는 자명하지 못한 착각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가령 이 모든 것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떤 의문이 나지 않는,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들릴 때 문제고 보일 때 문제죠. 그런 경험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즉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명한 존재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명하다라는 이 말은 맞지 않는 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착각이라는 것도 찰나에 들리는 이 순간의 문제지, 무지한 사람, 항상 착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고, 자명이라는 것도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의 문제지 항상 자명한 존재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평상시에 정말 이 정도 차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이것도 이 정도 뭐 이 정도 대부분 이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 참 그런 부분이 또 뭐 설명된다면은 다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깨달은 거 없겠지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정도 차이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더라고요. 예. 갔다가 다시 예.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 정도도 아니라 이 도대체 요 간격이 식별되지도 않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 것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뭐 종이 한 장의 차이라 그러나 또는 뭐 머리털 뭐 하나 차이라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적은 차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것이 느껴지는가? 사실은 우리는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뭔가가 지금 온몸으로 경험이 되죠. 경험되는 이 순간 경험의 사실과 동시에 찰나적으로 생각이 작용하는데, 그러니까 경험된 사실도 사실의 경험과 그 다음에 생각의 경험이 찰나지간에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찰나지간의 차이일 뿐이죠. 찰나지간에 요 착각이라는 것도 찰나지간의 문제일 뿐이죠. 그런데 이 착각도 내가 이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명시적인 게 아니라
그냥 도대체 식별되지 않는 정도의 아주 미묘한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의 차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사실의 차이는 없는데 관념의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관념이라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느껴지기를 긴 듯 아닌 듯, 될 듯 말 듯, 뭔가 미묘한 차이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깨닫기 전에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 스스로 이제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그걸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집니까? 그 깨닫기 전에 깨달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깨닫기 전에 깨달은 그 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깨닫고 나면은 옛날에 깨닫기 전에 생각했던 그것들하고 완전히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까? 아니, 여기 이거야. 부처님 눈에 이렇게 안 보이겠어요? 부처님 눈에 이게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부처님 눈에는 여자를 안 보여요? 응? 부처님 눈에는 뭐 해골로 보이고, 뭐 다 똑같이 보여요? 이게 깨닫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환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환상은 없죠. 부처님한테 환상은 없어요. 야, 깨달으면 환상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깨닫지 못한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깨달았다, 즉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치 분명하면은 환상은 없습니다. 즉 가령 이렇다 저렇다, 요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런 것은 전부 다 착각일 뿐이기 때문에, 이치가 분명하면 그런 착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현상. 그렇게 이제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은 분들은 대자유인이고 어느 데도 보통 그러잖아요. 걸림이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어제 명상말을 했을 때 전지전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자, 깨달으면 전지전능. 부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죠. 전지전능하신. 근데 제가 전지전능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드렸죠. 자, 전지전능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전지전능. 자, 우리는 깨달으면 전지전능한 사람이 될 거라는, 존재가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따님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은 부처님을 전지전능하신 이라는 그런 수식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런 경전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지전능하다는 표현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부처님이 전지전능, 자,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나니까 전지전능 하시게 됐다. 그러니 우리도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될 거다. 그러니, 전지전능 얼마나 좋아. 모르는 게 없고, 자, 전능, 좋아. 전능,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능. 자, 이런 환상이 있죠. 아나타님은 깨달아서 전능하게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쉬운 건 없다니까요. 은행 틀고 싶지 않아요? 네? 은행 틀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하고 싶은 마음 없잖아. 그러면 아예 은행 안 틀어도 검 1톤만 생기라. 그러면 그런 능력. 우주 같은데 한 바퀴 돌고 싶어요. 그게 아니고 잔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지현을 위해서. 전지현을 위해서. 그냥 날아다니면서 우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걸어다니지 않고 뭐 차 막히는데 뭐 차 타고 다녀 그냥 날아다니지. 그냥 뭐야 신족통 이런 신족통.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요? 이 축지법을 써서. 자, 우리는 전능하다 하면은 이런 걸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육신통이라고 절에서나 불교에서 육신통이라는 말이 있죠. 네? 신통 능력, 이런 육신통이 생기는 전능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전능일까요? 부처님 앞에 붙이는 전지전능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봐요. 수행에서, 불교에서 많이 육신통이 생긴다고 그래요. 깨달으면 육신통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해요.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의 기록이나 다른 기록을 보면 배탈이 나셔가지고 마지막 그 어떤 가르침을 펼치러 가시는 길에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라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육신통 전지전능하신 분이 상한 돼지고기 먹었다고 배탈나? 그리고 배탈 났다고 해서 뭐 설사했었고 막 보기에 딱할 정도로 막 피곤하고 땀이 흐르고 막 이래? 전지전능하신 분이? 도대체 전지전능이라는 말하고 부처님하고 안 맞잖아요. 응? 자, 이 부처님 앞에 붙은 전지전능의 전지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죠. 자, 우주 만물 만상의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자명하기 때문에 어떤 의문도 없는 거지. 요거는 요래, 저거는 저래 라고 백과사전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규정되는 이런 아르마리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의문이 없는 상태, 이것을 전지라고 그러지. 부처님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래서 백과사전을 쓰는 정도의 그런 백과사전이 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치만 알면 된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의문도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치도 요게 이치다라고 규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를 안다라는 것은 아예 없다. 그렇지만은 의문도 없다. 그렇지만은 모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지라 이야기한다. 전능은, 자, 부처님은 도대체 나가 없어요. 부처님의 뜻이 없어요. 부처님의 뜻이 없어요. 즉,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인, 부처인 나의 뜻이 없어요. 왜? 무하잖아요. 나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부처님의 뜻은 그냥 일어난 뜻이에요. 그냥 자연 현상으로서 뜻이에요. 자연 뜻이에요. 자, 모든 것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 전부 그렇게 작용되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에요. 부처님은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내 뜻이 없어요. 부처님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꾸리라 저렇게 바꾸리라 내가 저렇게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내가 저 사람을 깨우치게 만들리라 어쩌리라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다 깨닫게 만들고 다 괴롭지 않게 만들지. 부처님 앞에 가면 다 깨달아지고 다 괴로움부터 벗어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전능입니까? 응? 전능하시다면은, 자, 전지전능한 부처님이시라면은, 다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다 괴로움이 없게 만드시지. 귀찮게, 힘들게, 더 닦아라, 한평생 더 닦아라만 하셨나요? 자, 부처님. 예수도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수님도 가령, 전지전능하다면은, 그만 딱 괴로움이 없는 중생을 다 제약해서 구하지. 구하지도 않고 그냥 죽어요? 자, 부처님이 전지전능이다. 예수님의 전지전능이다라는 것은, 바로 전능이라는 것은 내가 없다. 즉,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 뜻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대로 되어지고 있죠, 이미. 하나도 예외가 없죠. 이게 전능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전능이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 전지전능은 바로 이러한 전지전능이지.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꾸고, 저 사람을 극락에 가고, 저 사람은 저 지옥에 가게 하고, 이게 전지전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부처님한테 환상이 있을 게 없죠. 자, 환상도 그러니까 이러한데 무슨 환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중생일 때는 그런 환상이 있다가 이제 이치가 분명해지면 그런 환상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중생에서도 맨날 윤회가 어떻습니까?
맨날 저도 제일 궁금한 게 윤회에서 윤회 맞았습니까? 윤회가 만약 있다면 다음 생에 안 괴롭고 이제 다음 생에 전지전능하게 돼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제일 관심 있죠. 이제는 아무도 저한테 윤회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예 윤회에 대한 의문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윤회가 뭔지 아예 생각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해결되는 거지. 윤회가 뭐다라고 규정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환상이 아예 없어지는 거지. 환상이 충족돼서 환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사님 여기 지금 무문간 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질문 드려도 됩니다. 예, 관계없는 것은 없다라고 그랬죠. 삶을 그러니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제가 괴로운 문제하고 저 혼자만이 느끼는 괴로운 문제하고 이 치유분명한 거하고 저는 접목을 못 시키고 연결이 안 되는데 공부를 해도 제가 괴로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치와 제가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접목해서 풀어나가야 될지. 괴로움은 이치를 몰라서 괴로운 겁니다. 이치를 모르니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알면서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알미라고 하는 거기서 괴로움이 있지 어떤 실제 어떤 사실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효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큰 바람인데 이효리 손 한번 잡아보는 게 바람인데 누구요? 이효리 가수. 그래서 좋아하는. 근데 도저히 손을 한번 잡아볼 수가 없죠. 그러다가는 저 감옥에 가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이효리가 저한테 자, 손 마음대로 잡아봐 이럴 일도 없을 거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이효리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럼 이효리가 이쁘다 멋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 이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손을 잡으면 야 손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고 이러니까 잡고 싶은 마음이 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시커먼 남자 손 잡고 싶어요? 저 시골에서 노인하고 막 요 손톱 밑에 막 시커먼 때가 끼는데 그 손 잡고 싶어요? 시골 저 할머니 손 시커먼 막 때가 있는데 잡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정말 도저히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요 피부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현미경을 한번 봐보세요. 잡고 싶은, 현미경 300배로 보면 잡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현미경을 보면 땅구멍도 다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골 막 밤매든 할머니의 손톱 밑에 시커멓게 붓고, 요런 흙투성인 요 손이나 현미경 300배로 요걸 보면은 아마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잡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그럼 잡고 싶은 이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냐? 요게 깨끗하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현미경을 보면은 저 사실을 사실에 가깝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대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추측, 어떤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손을 잡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일어나죠. 욕망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 괴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사실 요 문제가 아니라 요새 깨끗하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이쁘다라고 하는 요 관념으로 인해서 욕심이 일어나죠. 그러면 요것은 사실은 깨끗하다 더럽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현미경 300% 보세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요것의 사실 때문이 아니라 요것에 대한 착각, 즉 우리는 착각을 관념이다. 그런데 그 관념으로 생긴 착각으로 생긴 문제잖아요. 그걸 아는데도 계속 그런
않습니까? 그건, 이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또 이러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건 관념적으로 아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다면은, 즉 이치에 분명하다면은 그런 관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도 텔레비전이 봤었고 그러니까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얽매임이 없으니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작용되지 않거나 또는 욕망이 작용된다 하더라도 이게 또한 그냥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니 괴로움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요.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고통을, 예. 괴로움을. 이게 보면 뭐 60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60. 옛날에는 60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70, 80 이렇게 있는데, 70, 80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음속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일어나는 이 모습이. 그 뭐,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느낀 고통하고, 깨달은 분들은 그 고통이 그냥 이렇게 소멸되는 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깨달은 분하고 깨닫지 않은 사람하고 그 고통 소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들이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 예. 그냥. 딱 60 쪽에서. 부처님을 뺨따구로 두드려 패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이 뺨따구로 두드려 패면 부처님의 뺨에서의 경험되는 사실은 뭘까요? 가령 이거와 부처님 이런 거하고 경험되는 사실이 다를까요? 똑같은 여기서 일어난 사실이? 네. 그런데 똑같이 경험돼도 중생은 괴롭다 이러고 예. 자존심 상한다 이래서 자존심 상해서 막 화가 나서 괴롭고 저녁에 가서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가 상사라고 지가 뭐라고 내 뺨을 쳐? 그러면 부처님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요 느낌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통이 일어나면 그냥 일반 우리들은 그냥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자, 다 들어봅시다. 자, 요러는데, 요 고통이 뭐죠? 다, 실제의 사실은 요거였는데, 예? 요거였는데, 부처님은 괴로움이 아니고, 왜 중생은 괴로움이냐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 사실은 요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경험된 사실이 달라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다릅니까? 우선, 생각이 다르고, 생각의 작용이 다르고, 또한 생각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부처님은 초연하고 무심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나도 상관이 없고 괴롭지 않고, 중생은 그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 죽겠네. 그 새끼가 나를 지가 상사면 상사였지. 요 생각에 얽매여서 괴로운 거죠. 그럼 이제 깊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그 고통 아니습니까? 예. 그냥 표면으로 바로 느끼는 거 있고 예. 딱 깔려 있는 그런 것들은 그것도 똑같은 이치. 똑같은 겁니까? 예. 자, 우리가 자, 가령 예를 들면 지가 상사면 상사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 같아도, 자, 이게 어떻습니까? 한참 있다가 지가 상사면 상사였지 내 뺨을 쳐 이렇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맞는 것과 동시에 사실은 작용된 겁니까? 동시에. 맞자마자 그냥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눈물이 떨어진다든가 막 부들부들 화가 떨리죠. 예. 또 이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집에 와서 지가 상사면 상사지 내 뺨을 때려 이럽니까? 사실은 그 당시 바로 분별할 필요도 없이 작용되잖아요. 관념이 이렇게 작용돼요. 무엇이라 하는 것 또한 이렇게 작용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단지 이렇게 작용된 게 요게 있으니 또 생각이 작용돼서 가령 그것이 내용이 알아지는 것 같아도 작용의 이치는 똑같은 거고 이것이 일어나는 이치도 똑같다. 무의식이라 하는 것 또한 단지 낮에 있었던 이것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것일 뿐이다. 즉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살았지. 학교 가면은 친구 놈이 맨날 두드려 지가 힘세다고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았어요. 까맣게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직장에 상사가 맞고 그러니까 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는 그렇게 사실은 나를 심하게 모욕 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무심코 얼마나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상사에 대한 직접적인 게 아니라 어릴 때 그런 것이 느꼈던 그런 것이 기억 속에서 기억은 잊혀졌는데도 이것이 작용이 돼서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빵 한 대 맞는 거 사실은 다 괜찮을 수 있는데 어떤 애들은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심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기억나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 경험에도 이 일어나는 어떤 불편함이 다른 것인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누구든 다 똑같은 상황에다 하면은 아마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은 것은 지금 이 순간 맞는 것이 과거에 그 경험이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이것이 한꺼번에 그런 조건에서 촉발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자, 그런데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관념작용이 아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그렇게 작용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중에 생각의 내용으로 작용되는 것도 실제 작용은 내가 한다 안 한다 아예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 작용이 되지. 순식간에 작용되고 순간적으로 작용이 되지. 그럼 무엇인가 다르게 작용되지 않는다. 똑같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처럼 이렇게 아주 잘 사셨지 않습니까? 부처님 마시고 쉬고 뭐 부처님 잘 사셨어요? 뭐 빌어 먹다가 가령 밥 못 얻으면 굶기도 하고 했는데 잘 살았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떠오른 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통이 더 많이 떠오르고 부처님은 좀 적게 떠오르고 살아온 그것 때문에 업 때문에 차이가 그런 건 있는 없습니다. 겁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고통이란 일어난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착각의 문제지 경험된 사실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가령 예를 들어서 깨닫기 직전에 비유적이지만은 예쁜 여자들이 거의 보다시피 하고 나타나서 눈앞에서 유혹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하고 나쁜 짓 많이 한 사람하고 그냥 도대체 좋은 일이 뭡니까? 도대체 좋은 일이 뭡니까? 좋은 일이라고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가 작용되는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이 경험되는 원인이 되고 실제로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 일은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맨날 친구한테 얻어맞아도 여기에 무지가 작용됨이 없으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고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무지가 작용되면은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고 이런 문제지 애초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지 않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즉 무지의 작용은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니까 다 안 좋은 일이고 무지로 인한 일이 아닌 것은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으니 전부 좋은 일이고 좋다 안 좋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질은 나쁘고 남 도와주는 것은 좋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남 도와준다 하더라도 맨날 내가 정말 남보다 많이 도와줬으니 우월감을 가면 이것이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니니 좋은 일입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되면 안 좋은 일이지. 이런 문제지 애초에 좋은 일 따로 있고 나쁜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처음 와서 죄송합니다. 질문을 너무 궁금한 게 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대체 고통이 어디가 있냐 그리고 도대체 고통이 어디가 있어야 내가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가 존재하는가 근데 머리도 아니고 어디다 이 가슴에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겠지요 분명. 근데 항상 일이 여기가 그냥 고통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이거 알아야 그래서 고통을 다 찾아보니까 항상 여기서 뭐가 일어나듯이 항상 이쪽에가 여기서 그냥 찌릿찌릿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지금은 그래서 나는 머리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고통이 어디가 있나 하고 그냥 자꾸 찾다 보니까 그냥 여기서 항상 그냥 뭐랄까
뼈가 있어요. 예, 예. 저는 자, 이렇게. 근데 도대체 이게 현상이 저 틀린가 지금. 고통 어디에 있는가? 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마 안심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이치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1관 달마 안심이라고 하는 문문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즉 달마가 달마한테 괴로워 죽겠습니다. 좀 이 괴로움을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좀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좀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대체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를 괴로움에서부터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그 문제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화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밥부터 먹겠습니다.